안녕하십니까, 지리산스토리입니다. 오늘도 기농기촌인들을 위해서 또 제가 방송을 켰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집을 짓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집을 짓을 수 있는 땅을 사서 거기를 토목을 제일 먼저 합니다. 이런 식으로 토목 기반 시설이 돼 있으면 상관없지만 첫째나 둘째나 무조건 사다 보면 논이 됐든 밭이 됐든 기본적으로 평탄 작업을 해서 토목을 합니다. 집을 앉힐 수 있는 자리를 찾죠. 두 번째가 그걸 집을 짓기 위해서 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그 집 짓는 공구들이 전기를 사용합니다. 하다못해 무선 드릴을 쓰던 무선 타카를 쓰던 뭐 컴프레셔를 돌리든 뭘 하든 간에 전기가 있어야 돼요. 충전을 하려고 해도 전기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보통 이 시골이나 저같이 이렇게 산속에 집을 짓거나 이럴 때는 어디 주변에 전기가 없습니다. 임시전기라고 있지만 그게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제일 빨리 하는 방법은 집은 져야겠고, 그 어차피 맨 땅에 헤딩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집을 짓 때 전기는 받아야 되는데 어차피 꼭 필요한 부분이 하나가 지하수입니다. 왜? 물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물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마을에서 갖다 먹는 분도 있고 계곡물을 끌어다 당겨 쓰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전기가 필요하고, 근데 저는 계곡물 권하지 않습니다.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살면서 집을 그렇게 세 번째까지 짓고 세 번 다 지하수를 팠습니다. 지하수 파서 지하수 검사를 해서 안전한지 확인하고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먹는 분들도 많아요. 거기다 큰 호스를 설치하고 구덩이를 파서 물통을 담아서 모래나 물을 다 가라앉힌 다음에 물만 먹겠다고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 집까지 그 호수를 깊은 산속에서 오염되지 않았다고 해서 끌어다가 본인 집에다 또 물탱크까지 설치해서 또 위에 물을 먹으면 안전하다고 그렇게 먹는데 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물속에는 수많은 기생충이 있고요. 스파르가놈이라는 유충이 있습니다. 그 물벼룩의 일종인데 걔들이 그 물속에서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동물 사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패돼서 또 내려오는데 그 물이 결코 깨끗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지리산까지도 미세먼지가 올 정도고 황사가 올 정도인데 그 철에는 굉장히 그 물이 그 물속으로 다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진 자체의 물을 먹는 거라 저는 그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 계곡물을 제가 권하지 않고요. 동네 마을 분들도 지하수 아니면 그런 계곡물을 받아서 먹기는 해요. 동네에서도 큰 개울에서는 물을 받아다가 먹는데 그걸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시나 군에서 대형 스테인레스로 엄청 큰 물통을 한 마을이면 그걸 설치해서 같이 먹습니다. 일종의 전기세만 냅니다. 전기세만 내고 그 물을 다 같이 공동으로 먹는데 6개월에 한 번씩 시나 군에서 거기다가 기생충 약이나 그런 박테리아나 무슨 대장균 이런 거를 죽일 수 있는 불소 같은 그런 약을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수돗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수하지 않은 수돗물. 거기다 약품은 무조건 넣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약품 냄새가 은근히 저는 좀 민감한가 그게 나와서 동네 물이 굳이 끌어당길 수 있어도 먹질 않습니다. 물론 또 기농기촌 하신 분들한테 텃세나 갑질을 엄청나게 심하게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텃세나 또 갑질하는 데서는 동네 마을 물을 설치했다가 그쪽에서 그냥 호수 끊어버리고 물 안 줘버리면 낭패를 겪기 때문에 이꼴 저꼴 안 보는 거 제일 좋은 게 지하수예요. 그리고 이제 집을 짓다 보면은 지하수를 결국은 파야지만 되는 이유가 뭐냐? 지하수를 설치하면 전기 유입이 제일 빨리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처음에 땅을 사시게 되면은 밭이나 전이기 때문에 밭과 전을 사시는 거예요. 농사용 지하수를 파겠다. 근데 깊이는 상관이 없거든요. 식수용으로 파도 되는 거예요. 깊이 짜이에 따라서 30m 이상만 파면 다 먹을 수 있는 식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하수를 파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농업용으로 해서 빨리 설치를 해서 지하수는 신고를 업자가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하수 신청하면 바로 옵니다, 업자가. 이 도시는 몰라도 시골에는 지하수 업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설치를 해주면 그분들이 지하수를 하루 안에 다 파고요. 판 상태에서 거기다 전기를 유입을 시킵니다. 유입을 시켜서 그 모터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물을 뿜는지 안 뿜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기 설치를 빨리 해주기 때문에 지하수 설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지하수를 바로 먹는 게 아니에요. 또 땅을 파다 보면 뭐 흙이나 먼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깔아앉아야 되니까 일주일 동안은 그냥 물을 빼내는 작업을 합니다.
빠르면 한 3일 정도. 그러니까는 어차피 지하수 설치하다 보면은 전기는 들어오니까 거기다 전기를 연결을 해서 집을 짓는 게 가장 빠르다는 거를 제가 팁으로 말씀드리고요. 시골 쪽은 지하수 파는 분들이 활성화되어 있고 많습니다. 그분들이 보통 평균 제가 알기로는 750에서 780, 뭐 850, 많게는 1000만 원이 넘어가는 데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하수를 팝니다. 시공 가격이 그 정도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든 거를 완벽하게 그 사람들이 다 해놓고 갑니다. 지하수 관정까지 다, 집까지 다 만들어주고 가니까요.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왜 지하수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요. 지하수는 임의적으로 개인이 마음대로 파서도 안 되고 팔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수는 물론 업자가 대행은 다 해주지만 반드시 지하수 팔 때는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나 군에서도 그런 게 안내장이 오지만은 본인이 마시는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이 안전한지 안 한지는 또 검사하는 기관이 있어서 거기다 의뢰를 하셔서 물에 대한 약수터에 물 검사하는 거하고 수질 검사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지하수를 기농기촌 하신 분들이 처음 파시다 보니까 사기도 많이 당해요. 뭘 몰라가지고. 업자한테 이제 당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하수 쇠 봉이 있어요. 소형 관정을 파든 중형 관정을 파든 그 쇠 봉이 들어가는데 그 봉이 보통 길이가 한 5m 가깝게 갑니다. 5m 가깝게 가니까 그게 하나 들어가면 5m 판 거예요. 그죠? 10개가 들어가면 50m를 판 거예요. 그죠? 20개가 들어가면 100m를 판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지하수 파실 때는 항상 옆에 계셔야 되고요. 지하수를 파시기 전에는 꼭 계약서를 쓰시는 게 좋아요. 구두로 하시게 되면 꼭 녹음을 꼭 하셔야 돼요. 지하수는 팔 줄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지하수 업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하수 파달라면 무조건 와서 파는 게 아니라 현장 실사를 나옵니다. 나와서 여기에 지하수가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엘로드도 하고 자기들 딴에 그 평생 지하수를 판 노하우를 갖다가 여기서 물이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를 가늠을 하고 물이 나올 것 같으면 그 사람들도 파요. 왜? 지하수는 10군데를 파든 5군데를 파다가 못 파면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장비 갖고 와서 또 일하는 일당 자기네 직원들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 또 월급 줘가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손실이 크죠.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 사람들이 파는 건데 말이라는 게 언제든지 얼렁뚱땅하고 그냥 믿고서 이렇게 상호간에 얘기하다 보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하수를 대충 종이로 서면으로 계약서를 쓰는 게 좋습니다. 몇 메다를 팔 것인지 그 결정을 하잖아요. 소형 중형을 파잖아요. 물이 터지면 지하수 업자는 안 파요. 나는 100m 이상을 파고 싶어? 업자는 그 말대로 해줘요. 그럼 중형 관정에 들어가고 100m 파면 얼마고 하고 서로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보통 평균은 그냥 물 나오면 끝납니다. 근데 먹을 수 있는 물을 파기 위해서 최소한 60m 이상 파는 거예요. 30m까지는 거의 건수라고 보시면 돼요. 비가 오면 흙탕물이 나올 정도 그런 물은 못 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속아서 그렇게 파놓고 가는 업자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물이 터진 줄 알고 몇 메다가 들어갔는지도 자기는 몰라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만 믿는 거죠. 물론 요즘은 지하수 업자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많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짓을 안 하는데 그렇게 해서 또 당한 분들을 제가 몇 번을 봤고요. 먹지도 못하는 물을 파놓고 가는 거죠. 어떤 물에서는 대장균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물은 사람이 먹어서 안 되는 또 성분들이 섞여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거는 또 업자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조건은 하나예요. 물만 터지면 그냥 파고 간다는 그거 하나이기 때문에 식수를 먹어야 되니까 소형을 파든 중형을 파든 장담할 수 없잖아요. 물이 안 나오면 중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소형에서 중형으로. 100m를 파도 안 나왔는데 어떡합니까? 거기서 살아야 되고 그럼 150m, 200m, 300m를 파는 겁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전기 유입하는 부분도 있지만 업자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식수용으로도 먹고 식수로 사용할 거니까 최소한의 60m 이상을 파주시고요. 만약에 지하수가 안 나왔을 때는 그 비용이나 이런 경비 처리는 제가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도 똑바로 다 녹음을 하시든지 종이에 쓰시든지 꼭 쓰셔야 돼요. 녹음을 하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나중에 다른 소리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계곡물은 저는 권하지 않아요. 마을물까지는 상관없고요. 지금은 절대 계곡물 먹으면 안 됩니다. 스파로가눔이라는 유충은 뭐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셔도 알겠지만 굉장히 사람 인체에 좋지 않습니다. 뇌로 그 기생충이 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분들도 있어요. 드문드문. 그러니까 안전한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약서를 쓰셔서 60m 이상을 꼭 약속을 하시고 120m를 파고 그 이상에서는
추가가 발생되니 얼마 발생이 분명히 그쪽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듣고 서로 상호간에 얘기를 끝마치고 합의를 보시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하수는 절대 성금 주지 않습니다. 성금 주면 안 된다. 성금을 요구해도 주시면 안 됩니다. 다 파고 난 다음에 물이 완벽하게 나온 다음에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하수를 신고하고 그 절차 모든 과정은 업자들이 다 해주니까 그분들이 달라는 주민등록증이나 그 토지 주소나 이런 것만 정보만 제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차후에 발생하는 금액은 있습니다. 완전히 마무리되고 그 부분도 얘기를 하셔야 돼요. 관정까지가 완전히 마무리한 게 750이냐 아니면 추후에 다 마무리한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 한 걸 꼭 말씀을 서로 해야 돼요. 다 만들어 놓고 한 5% 정도만 더 하면은 지하수가 완벽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거푸집은 별도입니다. 요게 모타에다 이거 다는 뭐는 별도입니다. 이 속으로 들어간 PVC 파이프는 별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추가적인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지하수 관정을 하나 파는데 60m 이상을 파고 120m 내로 파서 내가 먹을 수 있는 물을 파는데 얼마입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120m를 파는데도 안 나왔다. 그래서 150m까지 또 판다거나 200m 때 그러면 저 봉 하나 더 들어갈 때 추가 요금이 얼마냐 아니면 몇 메타에 얼마냐 그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는 지하수라는 거는 본인 힘으로 서류 놓고 본인 토지에다가 다 한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집이나 땅을 팔았을 때도 지하수는 명의이전을 해야 됩니다. 들어오는 사람이 같이 시청 가서 명의를 이전해 갖고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안 그러면 지하수를 판 사람 이름으로 계속 있기 때문에 차후에 잘못된 일이 생기거나 무슨 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하수를 판 사람이 다 그 책임이 전가가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지하수를 팔고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지하수를 파고 10년 동안 살다가 집을 누구한테 인수인계하는 게 아니고 농사진 사람한테 주든 누구한테 주고 가는데 이 지하수만큼은 이쪽 들어오는 사람이 필요가 없다고 하면 이건 당연히 폐공 신고를 하고 폐공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폐공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관정을 파는 업체들이 와서 그 속을 100m 팔았으면 100m를 다 세멘트로 메꿉니다. 메꿔서 완전히 폐공을 시킵니다. 어떤 이물질이 그 속을 타고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폐공을 자기가 마음대로 했다고 해서 막 군청이나 시청 가서 폐공했으면 안 됩니다. 업자들이 다 해야 돼요. 폐공 신고를 꼭 하시라는 거예요. 지하수를 안 하시게 되면. 사용을 안 하게 됐을 때는 그것도 법에 큰 나중에 안 좋은 일로 까맣게 잊어먹고 있다가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집에 제가 지금 지하수를 파놓고 있지만 나중에 이 집을 팔고 갈 때는 새로 들어온 사람하고 가서 지하수 명의이전을 하고 저도 가야 됩니다. 검증되지 않은 물, 그냥 저쪽에 오염원이 없어 계곡물이 막 흘러 그런 물도 드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마을에서 지금 시골 분들이 지금 저희 동네도 그렇지만 먹는 분들은 저는 지하수를 팠고 나머지 마을 분들은 그 통에서 나오는 물을 다 공동으로 먹고 있는데 그분들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산에서 나온 계곡물에 오염이 됐기 때문에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약을 탄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이 뭐 인체에 해롭지 않기 때문에 그 물을 먹고 다 마을 분들이 지내고 계시지만 저는 그 또한 물조차에 들어간 그 약품도 싫다. 몸에 해롭지 않지만 뭐 불소가 뭐 건강에 나쁘진 않겠지 하는 사람들은 그 물 먹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나는 저 약품이 들어간 것도 싫다. 그냥 순수한 원수, 뭐 생수처럼 그런 물을 먹고 싶다 해서 저는 지하수를 파서 지금 그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자부심도 있고요. 물만큼은 깨끗이 먹고 있구나 하는 것도 있고 10년 전에 와서 처음 태어나서 지하수를 파서 그 물을 갖고 마셔보고 그 물로 8년 동안 계속 씻었죠. 일로 오기 전까지. 계속 씻고 닦고 하다 보니까 제가 피부가 굉장히 건조한 사람이거든요. 도시에 있을 때는 겨울철만 되면 괴롭습니다. 피부가 그냥 탁탁 갈라 터져요. 손 트는 것처럼. 그래서 항상 샤워를 하고 나오면은 보습제를 엄청 몸에 발랐어요. 그 다음에 그 베이비 오일이라고 그 오일도 막 바를 정도였어요. 막 번뜩번뜩 할 정도로. 제가 무슨 헬스클럽 대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보디빌딩 대회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막 바를 정도였어요. 그 얼마나 목욕하고 나서 찝찝합니까? 끈적끈적거리고. 그 정도까지 피부가 심했는데 좌우지간 이 시골에 와서 좋은 산나물 먹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사람이 필수적으로 싫든 좋든 매일 먹는 물이 제일 중요한데 공기 다음으로 그게 바로 물인데 이 물을 지하수를 안반수를 파게 됐어요. 그 안반수를 먹고 마시고 몸을 닦다 보니까 1년, 2년, 3년 지나가면서 제 몸에 자질구레한 병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환경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걸 깨달았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안전한 물이 그 조건은 선제 조건은 주변에 안전한 물에 대한 선제 조건은 오염원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제가 살라고 산 터전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위에 축사가 있다거나 무슨 큰 공장이 있다거나 시골이라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막 주변에 멀지 않은 곳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면 그런데 지하수는 분명히 팠을 때 오염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뭐 더러운 개천이 흘러가고 있다거나 많은 원인이 있겠죠. 왜냐면 지하수니까 걱정 안 한다고 생각하고 지하수를 팠는데 대장균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아, 그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 물에 대장균이 나오더라고요. 그 물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어떻게 합니까? 그 수십 메타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거는 자기 복이죠. 자기가 뭐 알고서 뭐 지하수 물이 좋은 게 있는지 없는지 알고 그 땅을 사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은 것 같아요. 항상 가면 물도 잘 나오고 좋은 물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주변에 항상 보셔야 돼요. 어차피 자기가 살 집 주변에 오염원이 있는 데를 가시면 안 좋잖아요. 오염원이 없는 데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 주변에 전체가 다 논이고 옆에는 가수원이고 막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농약을 뿌립니다. 그 농약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비가 오고 눈이 오면서 그 농약은 다 어디로 갈까요? 뭐 과일이나 과채소로 다 들어가서 사람이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병충해를 이기고 과채소가 잘 자라기 위해서 뿌린 그 수많은 종류의 약들이 결국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스스로 거기서 다 떨어져서 땅으로 떨어지고 땅속에서 스며서 결국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하수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그런 게 없을수록 좋다는 거죠. 물론 그런 자리 찾기가 쉽진 않지만 그런 것까지 꼼꼼히 따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하수는 이렇다는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또 제가 오늘도 주저주저 기사 스토리가 이야기 해봤습니다. 하여튼 기농기촌인들한테 많지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보를 계속 제공할 테니 저의 영상은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전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이 물론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반드시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우상 스토리였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